애리조나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광고가 제작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과의 추가 토론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말리부 인근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해 LA 전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2028년 LA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LA 시청에서 깃발 전시와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나무로 만든 실제 크기의 코끼리 100여 마리가 전시됐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애리조나주 방문을 앞두고 피닉스 도심 곳곳에 고양이를 먹지 말라는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이민자들을 겨냥한 정치 광고로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닉스의 한 고속도로. 수많은 옥외 광고 가운데 새끼 고양이를 그만 먹으라는 내용의 문구가 눈에 띕니다. 문구 밑엔 공화당에 투표하라는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피닉스 도심 곳곳에 설치된 정치 광고입니다. More silliness, more craziness. I think they're a distraction from real problems and it's just a bunch of nonsense. Everyone has their own mind to decide, hey, is this good or bad or if it's true or whatever. 앞서 온라인상에선 스프링필드 지역으로 대거 유입된 IT 이민자들이 주변에 반려동물을 잡아먹고 있다는 내용이 확산해 반이민 정서를 부추긴 바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공화당 측이 이를 이용해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광고를 제작한 것입니다. 앞서 TV 토론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of the people that live there. And this is what's happening in our country, and it's a shame. 소문의 근원지인 스프링필드의 이민자 사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시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IT 출신 이민자들을 겨냥한 폭탄 테러 위협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This kind of rhetoric is rooted in ignorance and prejudice. One of the main reasons why there are harmful stereotypes out there like Islamophobia, anti-Semitism, anti-Blackness, anti-immigration, etc., etc. It's spitting out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to our communities. 이민 정책이 대선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미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의 추가 토론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조사 결과 자신이 이번 토론에서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권투 선수가 시합에서 패배하면 가장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재대결을 원하는 것이라며 추가 토론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수백만 명의 범죄자들을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이 무너지는 등 미국을 파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TV 토론 직후 2차 토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TV 토론이 조작된 토론이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토론 당시 해리스 부통령이 착용한 귀걸이가 블루투스 이어폰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말리부 인근에서 오늘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해 LA 전역에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28분쯤 말리부에서 북쪽으로 약 4.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앙의 깊이는 약 7마일로 확인됐습니다. 지진 규모는 처음 5.1로 보고됐지만 곧바로 4.7로 하향 조정됐고 이후 규모 3.4를 포함해 20차례 이상의 여진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말리부와 헐머사비치, 한인타운, 애나하임, 라미라다, 산타모니카, 샌퍼란도 밸리를 비롯해 LA 곳곳에서 주민들이 흔들림을 느꼈고 지진 경보를 알리는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침대랑 그 침대 위에 있는 물건들이 막 흔들려서 다 같이 나가야 되나 이 생각할 정도로 조금 되게 강하게 느꼈어요. 저는 한 20초 정도 지진을 느꼈던 것 같아요. LA 소방국은 지진 발생 직후 약 1시간 동안 지진 대응 모드를 가동해 106개 지역 소방서에서 LA 관할 구역을 조사한 가운데 부상자와 구조물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베이커스필드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LA 인근 패사데나에서도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난 토요일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서도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10여 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가오는 2028년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깃발이 LA 시청에 전시됐습니다. 오늘 LA 시청에서 캐런 베스 LA 시장과 선수들 그리고 로컬 지도자들이 모여 역사적인 올림픽과 패럴림픽 깃발을 전시하며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캐런 베스 시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4년 파리 올림픽 폐막식에서 흑인 여성 최초로 올림픽기를 이양받았습니다. LA시는 이번 행사에서 지난 1984년 LA 하계올림픽이 개최된 이후 40년 만에 오륜기가 반환되고 최초의 패럴림픽 깃발이 도착한 것을 기념했습니다. We will host the world's greatest athletes. For them, after years and even decades of dedication, the 2028 Games are an opportunity to prove themselves on the world's greatest field of play. And for Angelenos, the 2028 Games means an opportunity to bring urgency behind many important infrastructure projects, a greener Los Angeles. 한편 LA시는 올림픽 기간 동안 철도 노선을 연장하고 버스를 대거 추가하는 등 자동차 없는 올림픽을 내세우며 대중교통망 개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올림픽을 통해 지역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속적인 환경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발견돼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해충 통제국에 따르면 최근 애나하임과 플러튼, 헌팅턴 비치와 산타아나 등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동반되며 발열과 두통, 몸살, 구토, 그리고 발진 등과 같은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모기에 물려 인간에게 전염되며 특히 감염자들 가운데 150명 중 1명은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모기 번식지를 찾아내고 있다고 밝혔으며 모기가 출몰할 수 있는 지역에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권고 포스터가 게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모기가 가장 활동적인 시간대인 새벽이나 해질녘 무렵에는 모기 퇴치제를 자주 사용하고 화분 받침과 같은 물이 찬 용기를 지속적으로 비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주 맨하튼 한복판에 100마리의 실제 코끼리를 형상화한 예술 설치물이 등장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국제기구 엘리펀트 패밀리와 미트패킹 디스트릭 관리협회가 협력해 기획한 코끼리 대이동 전시회가 지난 6일 맨하튼 서부 도심에서 공개됐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인도 토착 예술가 200명으로 구성된 더 코익시스턴스 콜렉티브라는 팀이 지난 10년 동안 나무로 제작한 실제 크기의 코끼리 조각품 100개를 전시했습니다.
이 코끼리 조각들은 남인도 지역에 서식하는 실제 코끼리를 모티브로 아기 코끼리부터 어른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로 제작됐습니다. 전시 기획자는 코끼리가 사람들에게 주변의 모든 형태의 자연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elephants are almost telling people that the world's largest land mammal is able to live with people. Surely everything else can better coexist. All my dreams are coming true right now, and the reaction of New Yorkers, it's the dearest. 또한 이번 전시로 멸종 위기에 처한 인도 코끼리와 코끼리 보호를 위한 기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시는 뉴욕에서 10월 20일까지 진행된 후 플로리다주와 몬태나주 그리고 와이오밍주를 거쳐 내년 7월 LA로 이동할 계획이며 각각 조각상은 $8,000에서 $22,000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브룬필드 경찰국은 오늘 오전 6시 34분쯤 덴버 외곽에 있는 아리스타 플랫 아파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여성 한 명이 숨졌으며 용의자는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용의자는 주변 아파트 유닛과 주차장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사하며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이웃 주민들은 비상 경보를 받고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heard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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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and there was a kid walking to the school bus, and there's a rock over there in the park. And as soon as we heard those shots, he jumped behind the rock and he told me to get in, get in, get in. That is why we called it an active shooter situation, as there were a lot of people that were in danger. Officers were able to breach that apartment door. They were able to make forced entry and take that suspect into custody. 당국은 용의자가 한 여성을 인질로 잡고 약 4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극을 벌이다 체포됐으며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건물을 전역까지 통제하고 피해자와 용의자 사이의 관계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스다코타주가 낙태 금지법을 폐지하면서 합법적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노스다코타주 법원은 오늘 낙태에 대한 제한은 의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낙태 금지법 폐지를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진들이 낙태 금지법을 전면 폐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일환으로 이들은 낙태 금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루스 로마닉 판사는 주 헌법은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정부의 개입 없이 자신이 선택한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노스다코타주는 임신 6주 이내와 특정한 의학적 응급 상황에서만 합법적 임신 중절 수술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한편 노스다코타주 검찰총장 드류 리글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주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문이 잠겨 폭염 속 아기를 구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아기를 구출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테슬라 차주인 카산드라 피네다가 지난 9일 샌퍼란도 밸리의 한 테슬라 충전소에서 충전을 끝내고 다시 차로 들어가려 했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카산드라는 당시 화씨 109도에 달하는 폭염 날씨 속에서 13개월 된 아기가 차 안에 타고 있었다며 아기를 구하기 위해 창문을 깨야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창문을 깨기 시작했고 8분 만에 아기를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카산드라는 즉시 테슬라에 연락해 차량을 점검했지만 차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테슬라 차량의 문 잠김 사고는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미 전역에서는 3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폭염 속 차 안에 있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C빌리티
내일의 possibility. PCB뱅크.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뱅크 크레딧 카드. PCB뱅크.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과정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관저 현장 조사도 없이 감사는 마무리됐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대거 동원됐으며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한남동 관저의 보수공사를 맡았던 업체는 인테리어 전문 21g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회 공사를 맡았던 업체로 21g이 왜 관저 공사를 맡게 됐는지가 핵심 의혹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업체와의 수의 계약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산이 확보되기도 전에 공사가 무작정 시작됐습니다. 21g이 한남동 관저 보수공사 업체로 낙점된 건 재작년 4월. 관저 이전을 위해 처음에 잡혔던 예비비는 14억 4천만 원인데 21g은 3배 가까운 41억 원이 필요하다는 견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5월 중순부터 공사는 진행됐고 계약서를 체결한 건 그보다 한참 뒤였습니다. 심지어 21g은 18개 이상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이 중 15개가 미등록 상태, 무자격 업체였습니다. 핵심 국가시설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따지는 준공검사를 아예 하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와 비서실은 자체 안전점검만으로 서명을 해줬습니다.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준공검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감사원은 집무실 공사 과정에서 행안부가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해 3억 원 이상 과다 지출했다며 신속한 회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관저와 집무실 이전 과정 전체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과 행안부의 주의를 요구했을 뿐 고발 조치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1년 8개월간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감사원은 관저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보류됐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신청 8년 만에 허가되면서 오늘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죠. 김윤미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안을 허가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 초법적, 비이성적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을 중단한 만큼 신한울 3, 4호기는 탈탈원전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업 재개를 선언하며 원안 예심사도 재개돼 2016년 세울 3, 4호기 이후 8년 3개월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이 허가됐습니다.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26기. 건설 막바지인 세울 3, 4호기에 신한울 3, 4호기까지 더해지면 국내 가동 원전은 총 30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사는 당장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본관 굴착에 들어가며 이와 별도로 원자로와 발전기 등 주기기는 이미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준공 계획은 신한울 3호기가 2032년, 4호기는 2033년입니다. 다만 예정대로 준공돼도 전기 수요가 많은 수도권까지 전기를 보낼 송전망 확충,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패장 건설 문제가 남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강력한 보안성의 텔레그램, 각종 범죄들이 자행되는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살인이나 고문의 순간 등이 담긴 잔혹 영상물, 이른바 스너프 필름이 유통되고 불법 무기 거래 정황이 담긴 대화방도 확인됐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15,000여 명의 이용자가 가입한 한 텔레그램 대화방. 교육 목적으로 동영상을 올린다. 어떠한 폭력적 의도도 없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살인을 직접 하는 걸 찍어서 셀카 모드로 찍거나 아니면 CCTV 영상인데 CCTV의 화질이 좋든 안 좋든 확실하게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중국이나 남미 등 외국에서 촬영된 것이지만 살인과 고문 장면 등이 담긴 스너프 영상은 모자이크 없는 원본 형태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잔혹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이어지는 환호. 웃기다, 재밌다, 공유하겠다, 웃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게 확실한데 고인 모독 발언을 한다거나 과거엔 다크웹에 들어가 가상화폐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어렵게 얻을 수 있던 영상물이 이제는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검열도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스너프 영상을 제작하거나 범죄 의도를 갖고 유포할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 시청, 소지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유사한 법적 허점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대화방, 여기선 불법 무기 거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고로 M16, 장미칼 등이 남았다는 언급과 함께 K2 소총이 있냐고 묻는 사람에겐 계좌번호를 드리겠다, 배송까지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실탄 30발에 240만 원이라며 구체적인 가격도 제시됩니다. 이후 돈 거래는 개인 채널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는 4개월간 16,000여 개의 텔레그램 채널을 분석해 불법 무기 거래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대화방 20여 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대화 내용처럼 국내에서도 실제 무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 단순 장난인지 등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나 입건 전 조사 등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 수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방치한 사이 텔레그램은 점점 더 손을 쓸 수 없는 무법천지, 범죄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반인륜적 범죄로 실형을 받은 일본계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이 페루 수도 리마의 사저에서 별세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례식이 열리는 문화부 건물 앞에 페루 관리들이 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밖에는 후지모리의 지지자들이 애도를 표하는데요. 1938년 7월 일본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1990년 페루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요. 인플레이션 완화와 강력한 치안 정책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3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대선 직후 재임 당시 각종 학살과 납치 등의 범죄와 국고 횡령 등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권좌에서 물러났고요. 2009년에 징역 25년형을 받았습니다. 징역을 살던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고령의 병환으로 사면돼 지난해 12월 출소했는데요. 2026년 대선 출마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암 투병 끝에 눈을 감았습니다. 영국은 공공재정으로 병원을 운영해 대부분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인 국민보건서비스 NHS를 갖추고 있는데요. 정부의 재정 긴축과 자본 투자 부족 등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지난해 만족도가 24%까지 떨어졌습니다. 연 14,000명이 응급실에 긴 대기로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는 NHS가 설립된 1948년 이후 영국군 전사자 수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10년 장기 계획을 세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리가 온통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뚫고 대피하는데요.
슈퍼 태풍 야기가 소멸된 뒤에도 태국 등 동남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태국의 치앙마이와 치앙라이에선 9명이 홍수로 숨지고 3만 4천여 가구가 침수되거나 파손됐는데요. 치앙라이 국제공항도 폐쇄됐습니다. 당국은 군부대 등을 동원해 홍수로 고립된 주민들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베트남 북부 대표 관광지인 하롱베이는 건물 1000동 이상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관광용 선박 수십 척이 침몰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모든 관광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 편의점 남자 점원이 갑자기 들이닥친 여자 손님에게 성추행 당했다며 당시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은 입증이 어렵다 답변했고 누리꾼들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여자 손님이 계산대 안까지 들어와 남자 점원 가까이 몸을 밀착시킵니다. 점원은 피하려는 듯 몸을 웅크리지만 이 손님 멈추기는커녕 자신의 두 손을 점원 가슴에 대는가 하면 다리까지 척 올립니다. 피해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CCTV를 공개하며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했고요. 껴안고 깨물고 신체 접촉을 당했지만 괜히 자신이 역으로 신고당할까 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신고하고 진술서 받은 상황을 전하면서 경찰은 CCTV를 보고도 성추행 입증은 어렵다고 말했다는데요. 대다수 누리꾼은 CCTV가 있는데도 입증이 힘들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 거냐,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처벌이 어렵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때문에 갈비사자로 불리다가 구조된 바람이 기억하시죠? 바람이의 7살 된 딸도 강릉에서 임시보호되다가 지난달 20일 아빠 바람이가 있는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져 새 출발을 시작했는데요. 청주시가 부녀사자의 상봉을 기념하고 시를 알리기 위해 바람이의 딸 이름 공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청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오는 30일까지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요. 1차 심사로 5개 이름 후보를 추린 뒤 유튜브 상에서 투표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름 공모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6시간 만에 댓글 800개가 넘게 달리는 등 벌써부터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청주동물원 측은 아빠 사자를 구조한 뒤 더 좋은 삶을 살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바람이란 이름을 선물했는데 딸 사자에게도 뜻깊은 이름이 생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수영 강사에게 줄 떡값을 걷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글입니다. 글쓴이는 주 4회 강습에 한 달 25만 원인 수영장을 다닌다고 소개했고요. 얼마 전 다른 회원이 자신을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하더니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떡값으로 표현하고 있다.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성의껏 송금해달라며 계좌번호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회원들은 너도 나도 송금했다는 메시지를 올렸다는데요. 글쓴이는 그렇지 않아도 추석에 수영장 운영을 하지 않아 강습비도 아까운데 떡값까지 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관례처럼 굳어져 버린 수영장 명절 떡값, 누리꾼 생각은 어땠을까요? 나도 내봤다부터 못 낸다고 했다가 텃세가 심해 그만뒀다. 무슨 문화인지 모르겠다며 공감하는 댓글이 많았고요. 떡값은 주고 싶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면 된다.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유튜버가 초대형 휴대전화를 만들어 기네스 세계의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재개발한 그의 작품 영상으로 보시죠. IT 유튜버 아룬 마이니가 만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입니다. 외형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똑같지만 무려 길이가 2m에 달하는데요.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고요. 아이폰의 기능도 재현했는데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건 기본,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요. 여러 스마트폰처럼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고 배터리 충전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초대형 휴대전화 내부는 사실상 PC를 여러 대를 집어넣은 것에 가깝고요. 카메라의 경우 실제 사진기가 장착됐다네요. 건물 뒤편 웅덩이에 차량이 빠졌습니다. 차주가 초보 운전일까 싶었지만 해당 차에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던 건지 CCTV 화면을 돌려볼까요? 한 운전자가 멀쩡히 주차된 차를 뒤에서 쾅 하고 들이받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앞 차량은 웅덩이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대형 사고로 낸 운전자, 차에서 내려보기는커녕 곧장 후진해 뒤에 있는 차량까지 충돌해 2차 사고를 일으키는데요. 조사 결과 기어 변경을 착각한 운전자가 실수로 낸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운전자라면서 저 정도면 자진해서 면허 반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도 남부 지역에서 승객을 태운 3륜 택시가 행인과 충돌하는 아찔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어두운 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여성을 보고 기사가 급히 방향을 틀어보는데요. 급제동의 중심을 잃은 택시, 기우뚱 쓰러져 상점 주변 사람들을 덮치고 맙니다. 이때 사고 현장에 달려온 소녀가 뒤집힌 택시를 번쩍 들어 올리는데요. 기사와 승객까지 힘을 합쳐 불과 5초 만에 차를 일으켜 세웠고요. 여성의 상태를 살피는데 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소녀는 사고를 당한 여성의 딸이었고요. 크게 다친 엄마는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커피에 이것을 타먹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음료, 바로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외국 인플루언서들이 바나나 커피 라떼로 즐겨 먹는 이 조합은 현재 K 편의점 필수템으로 각종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편의점 업체에서 지난해 외국인이 가장 많이 구매한 음식을 조사해본 결과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가 1위였다고 해요. 또 외국의 관광 가이드북에는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가 한국 방문 시 꼭 구매해야 할 것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목욕탕에 다녀온 후 꼭 손에 쥐었던 추억의 음료 바나나 맛 우유가 이제 또 하나의 K 문화로 탄생한 것인데요. 바나나 맛 우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항아리 모양이에요. 사실 빙그레는 처음 바나나 맛 우유를 출시할 때 용기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침 빙그레 개발팀이 도자기 박람회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달 항아리를 보고 단지 모양 디자인을 떠올리게 됐다고 해요. 단지는 우리에게 친숙한 모양이라 한국인들의 정서를 건드릴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이 모양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았어요. 보통의 용기는 한 번의 모양을 찍어내는데 이 용기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결합해야 했기 때문이죠. 빙그레는 이런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어렵게 찾아 수입해서 제작하게 됩니다. 워낙 까다롭고 값이 많이 드는 제작 방법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걸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없었다고 해요. 제작 방법과 글로벌 원자재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이 단지 모양과 함께한 바나나 맛 우유. 용기는 곧 브랜드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고유한 가치를 지키고자 한 것인데요. 빙그레에서는 바나나 맛 우유 출시 50주년을 맞이해 이 단지 용기를 모티브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해요. 5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단지 용기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단지 용기뿐이면 된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시작된 건데요. 기존 바나나 맛 우유 글자가 있던 위치에는 새로운 문구를 각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빈칸에 원하는 문구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바나나 맛 우유에 가장 많이 채워진 용기 문구가 실제 제품으로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직접 쓴 용기 문구가 바나나 맛 우유의 디자인으로 탄생할 예정이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용기 문구가 새겨졌을까요? 바로 도전이라는 용기였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도전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 용기를 갖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도전 문구를 적어주신 분들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도전을 쓴 참여자들의 글씨체에 AI 기술이 더해져 단 하나의 글씨체로 재탄생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글씨체가 실제 패키지에 인쇄되었다고 합니다. 이 뜻깊은 문구가 적힌 바나나 맛 우유. 오는 9월 초에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편의점과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으니 용기가 필요한 날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9월 12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